자,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 입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 클레이 탐슨이 31번 유니폼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사실 31번 하면 제이슨 테리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 저는 댈러스가 제이슨 테리를 영구 결번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댈러스는 클레이 탐슨에게 31번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클레이 탐슨은 댈러스에 굉장히 합류하고 싶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카이리 어빙과는 굉장히 좋은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댈러스에 상당히 오고 싶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댈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연건들, 그 다음에 댈러스만의 스타일, 그리고 댈러스가 선수들을 위하는 그런 방법들, 또 농구에 대한 애정까지 내겐 너무나 훌륭한 행선지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댈러스는 2000년대 초반에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더불어서 가장 선수단의 시설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팀이었어요. 그 당시에 포틀랜드 구단주가 폴 앨런이었고 댈러스가 마크 큐반이다 보니까 이 두 구단주가 가장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수들을 위한 그런 최신식 시설이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환경들을 제공을 한 팀이죠. 자, 그리고 파이널을 보면서 클레이 탐슨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긴 졌는데 내가 이 팀을 도울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댈러스가 파이널에서는 3점이 안 터졌으니까.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차에 댈러스 구단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그리고 막상 여기 와보니까 팬들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파이널 이후에 댈러스의 도시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다. 파이널에서 지고 나니까 댈러스 팬들이 굉장히 승리를 더 원하는 것 같다. 내 커리어 마지막에, 내 커리어 후반부에 이런 과정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떠나는 과정, 그 다음에 본인이 느꼈을 섭섭한 감정들을 뒤로 한 채 댈러스에 오게 된 그 기쁨을 또 표했는데, 댈러스가 굉장히 클레이 탐슨에게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3점도 많이 시도하는 팀이고, 3점에 대한 디자인도 좋고, 돈치치와 어빙이 있고, 또 바로 직전 시즌에 파이널을 간 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LA 레이커스의 러브콜을 뒤로 하고 댈러스로 떠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클레이 탐슨의 자신감은 어떨까요? 항상 클레이 탐슨은 자신감, 애고, 그 다음에 확신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서 문제인데, 자, 이번에도 댈러스에서도 특히 입단 기자회견에서도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13년 동안 뛰었지만 많은 선수들이 우승과 함께 본인의 경력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 댈러스는 훌륭한 시즌을 보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기대치는 높을수록 좋다. 많이 기대해달라. 그런 압박감을 나는 느끼길 원하고 팬들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고 싶다. 왜냐? 나는 자신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전히 수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엄청나게 흥분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댈러스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나는 여전히 훌륭한 NBA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자, 보시면 I can be a 베리베리, 베리베리를 2번이나 썼습니다. 그만큼 아주 자신감이 지금 넘친다는 거죠. 그만큼 댈러스 매버릭스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려야 되지만, 댈러스의 환경이 너무 좋고 루카가 있고 어빙이 있고 그 다음에 팬베이스도 워낙 좋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가 다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로 팀을 옮긴 이유 가운데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의 존재를 어떻게 빼놓겠어요. 제이슨 키드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클레이 탐슨은 슈터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플레이메이커, 볼핸들러, 그 다음에 득점원들 아니겠어요?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과 함께하는 클레이 탐슨이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자, 카이리 어빙과는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2011년에 함께 리그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미국 대표팀에서도 2차례 함께 호흡을 맞췄다. 그리고 여러 시즌 동안 최고의 무대에서 어빙과 함께 경쟁을 했었는데, 카이리를 막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악몽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걱정 없이 상대 수비수들이 카이리 어빙에게 혼쭐 나는 걸 나는 지켜보게 됐다. 아주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루카 돈치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어릴 때부터 유로리그에서 뛰던 걸 나는 봐왔었고,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돈치치가 위대한 선수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던 인터뷰가 생각이 난다. 이적 이후에 돈치치가 문자를 보냈고 돈치치가 몇 차례 답장을 주고받았는데 우리 둘 다 너무너무 신나 있었다. 그리고 돈치치도 굉장히 흥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나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 전사야 유형의 선수들을 좋아하는데 돈치치가 딱 그런 유형의 선수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최고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카이리 어빙과 루카 돈치치에게 느끼는 그런 매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도 클레이 탐슨이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과 함께하는 그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또 댈러스를 선택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클레이 탐슨을 떠나보낸 스티브 커 감독의 감정도 조금은 남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즌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우리 팀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굉장히 감정이 좀 이상해질 것 같다. 너무 이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클레이 탐슨과 10년을 함께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실 쉽지 않았다. 그래서 클레이 탐슨에게도 엄청나게 변화가 필요했었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클레이 탐슨의 선택에 대해서는 스티브 커 감독이 100% 나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클레이 탐슨이 우리 팀에 해준, 그 다음에 우리 조직 베이 에어리어에 건네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은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또 덕담을 보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 본인도 올랜도 매직에서 뛰다가 시카고 불스로 이적하기 전에 소속팀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티브 커 감독은 시카고 불스 구단 수뇌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전자라도 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후 3연패의 주역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이야말로 이런 NBA만의 생리, 또 비즈니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 저렇게 클레이 탐슨에 대해서 덕담을 보내고,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100%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클레이 탐슨의 동상이 체이스 센터 바깥에 건립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동료와 감독과 팬들로부터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이스 센터를 클레이 탐슨을 찾았을 때 야유할까요? 아니죠.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것이고, 엄청나게 헌정 영상을 또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동상까지는 사실 좀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영구 결번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의 이야기대로 클레이 탐슨은 영원히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이 베이 에어리어의 영웅으로 저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스테픈 커리만큼 클레이 탐슨의 이적이 또 슬픈 선수는 없었겠죠. 10년 넘게 함께 하면서 정말 희노애락을 다 같이 겪었잖아요. 4시즌이나 우승을 했었고, 또 스테픈 커리는 클레이 탐슨이 떠난다고 전화가 왔을 때 굉장히 본인의 복잡한 감정을 숨겨야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의 또 인스타에 클레이 탐슨과 함께했던 추억을 또 게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스플래시 브러스 for life my guy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스플래시 형제는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클레이 탐슨에 대한 또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클레이 탐슨이 달았던 31번 번호에 대해서 드레이먼드 그린은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클레이 탐슨이 31번을 단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31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댈러스가 영구 결번을 해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이슨 테리가 2011년에 덕 노비츠키와 함께 팀 우승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댈러스로 이적한 이후에 댈러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뛰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보스턴 또 브루클린으로 가긴 했었습니다만, 제이슨 테리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클레이 탐슨은 31번을 달고 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31번 번호에 대해서 클레이 탐슨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31번을 선택한 이유는 내 번호를 카이리가 뺏어갔기 때문이야. 농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클레이 탐슨 그리고 카이리 어빙 모두 다 11번을 달고 뛰고 있죠. 그래서 11번을 달 수가 없습니다, 클레이 탐슨이. 자, 그러면서 댈러스에는 31번을 달고 우승했던 제이슨 테리가 있다. 그리고 또 인터뷰하면서 닉 밴 엑셀도 31번을 입었었나요? 저는 닉 더 킥 사랑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릴 때에 클레이 탐슨이 레이커스 팬이었어요. 포틀랜드에서 나고 자랐지만 아버지가 또 레이커스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코비를 좋아했기 때문에 레이커스 팬이었는데, 그때 당연히 닉 반 엑셀도 좋아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31번은 또 NBA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레지 밀러죠. 레지 밀러는 인디애나에서 19년 뛰면서 31번만 달고 뛰었었는데, 자, 그래서 레지 밀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클레이 탐슨이 어릴 때 레지 밀러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레지 밀러 영상을 보면서 자랐고, 밀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슈터다. 1998년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마이클 조던을 뿌리치면서 3점을 넣었던 그 밀러를 기억하고 있다.
밀러의 3점 개수를 돌파한다는 건 나 같은 슈터에게 길을 열어준 밀러를 존경하는 또 다른 멋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클레이 탐슨이 레지 밀러의 기록을 깨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등번호가 31번이다 보니까 또 레지 밀러에 대한 샤웃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상 클레이 탐슨의 입단 기자회견 및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묶어봤습니다. 댈러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원정을 찾는 경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이게 두 게임이 될지 한 게임이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같은 컨퍼런스지만 디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댈러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원정을 찾는 그 일정이 정해지면 저는 하나투어 담당자와 그 날짜를 조율해서 저희가 여행 상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또 저희 조코피TV가 갈 예정이니까 또 직관 이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